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대만의 어떤 일간지를 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학자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는 모두 감옥행을 하는데, 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우파가 잡으면 좌파가 촛불을 들고, 또 좌파가 잡으면 우파가 태극기를 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어조로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 퇴임 후에 이렇게 감옥행을 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죠.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가 있고, 한 분은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시정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감옥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본래 동양에 없던 그런 용어입니다. 동양 역사상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럼 뭘 번역했느냐? 미국의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대통령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레지던트의 본 뜻은 어떤 모임의 의장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고, 또 공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복. 그러니까 프레지던트의 원래의 뜻하고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하고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은 큰데 거느릴 통, 수령령, 그렇잖아요. 크게 거느리는 수령이다, 두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통령이란 뜻 속에는 공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그러면 거기에 국민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게 거느리는, 국민을 위해서 군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양의 무슨 천자라든지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대통령처럼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분이 그만큼 신성한 존재라는 얘기지, 백성에 군림하는, 백성을 거느리는 사람이란 얘기하고는 뜻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 황자도 본래는 불화변에 썼습니다. 그리고 임금 제자도 이제 이렇게 나무 단을 쌓아 가지고 그 불을 피워서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불을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피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황제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자도 석삼변자의 하나를 내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과 가운데로는 사람을 이 천지인이 합의를 이루도록 하늘과 땅을 받들고 또 그 사람들이 잘 골고루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무슨 천자니 황제니 왕이니 하는 것이 대통령과 같은 그런 크게 거느리는 수령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도 본래 없고 또 서양의 프레지던트의 개념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말은 이게 정말 그 일본이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새로 만든 말인데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느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을 때에는 국무령이라 그랬습니다. 주석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이승만 이제 전 대통령이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책임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그 프레지던트란 말을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번역한 그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군주주의 사회에서 사용한 용어보다도 더 권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굳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번역을 잘한 용어라면 모르지만 잘못 번역한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시대도 맞지 않고 봉건주의 시대보다도 더 권위적인 용어이고 이런 용어를 우리가 지금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자기 의식 속에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국민을 섬긴다는 이런 뜻이 전혀 없고 내가 이 국가와 국민의 최고 수령이다. 이 모든 국민을 내 발 아래 거느리는 큰 통령이다. 이런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전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권위의식 속에서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국민에게 먼저 그 의견을 물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국정을 그르치고 나중에 그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산권 국가도 무슨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석이라 그러면 석이란 말은 기록을 담당한다는 얘기지 거기에 권위주의적인 개념이 담아있질 않잖아요. 주석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주석. 그러면 그 모임의 그 자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지. 우리 대통령처럼 크게 거느리는 두령이란 말이 석이나 주석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왕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용어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대통령이 그 정신적으로나 자기가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나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 나라의 공복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하고 대통령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나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감옥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이 이름에 있고 이것을 다시 올바로 바로잡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하면 큰 대자를 대신할 대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사용했던 국무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좋습니다. 국가의 정무를 맡아서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다 이런 거니까.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령이나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민주시대에 맞는 그런 용어 정리 작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죠. 가령 지금 서울시장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성부윤 그랬거든요. 한성부의 윤이라고 하는 거는 윤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성부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에다가 장자를 붙여서 시장 그러면 그 시의 전체적인 어른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거기에 시민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장관 그러지만 옛날에는 판서 그랬단 말이죠. 판서란 말도 장관보다는 훨씬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판서란 말은 어떤 이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속을 서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것을 이제 판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판서라는 말 속에는 그런 어떤 어른장, 어떤 그런 그 문서를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이 정명이라고 하는 거, 명분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혁할 사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용어를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이런 용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